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2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도 이제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이 남아있죠. 월봉이 어떻게 완성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65% 상승했는데요. 6거래일에서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나스닥은 뭐 상승 지속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아마 얘기했던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그쵸? 요거 하나, 실적,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는 지표도 조금 있다 해서 이렇게 요게 돌아가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일단 미국 시장은 오늘부터 빅테크 실적이 발표가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종목 중에 5종목이 발표되는데요. 어저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알파벳, MS, 메타 플랫폼, 아마존, 그 다음에 뭐 애플, 뭐 이런 5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방향성에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적 발표의 전날이잖아요. 그런데 중동 문제가 시장을 이끌었다. 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6%가 빠졌죠. 4달러 정도 빠지면서 67달러 밑으로 떨어졌는 67달러로 떨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란이 약 그 탄도미사일 300기 정도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보복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도 공격 안 할 거다 이랬는데 이스라엘이 절대 그렇게 안 끝나죠. 계속 공격을 미루다가 이번에 공격을 했습니다. 주말에. 주말에 공격을 했는데 그때 시장에서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란의 석유시설을 폭격할 거냐 공격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석유시설 공격을 안 해서 무사하다고 합니다. 군사시설만 공격했다고 하죠.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유가가 하락했고 유가 하락은 주가의 상승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이 됐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배려를 보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면 좀 더 확정이 되면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뭐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해석은 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어제 말씀하신 지표들이 고용지표가 많이 나옵니다. 고용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어떤 뭐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 또 확인할 수 있고요. 30일 날 어제 말씀이 안 드렸는데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고용도 중요하지만 개인 소비 지출이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됩니다. 결국 이번 주에는 실적과 지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 다우는 뭐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제 21선 값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2,560인데요. 21선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장중에는 고점이 42,470까지 가서 0.86%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상승폭을 약간 내주고 끝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어저께 1.49% 갔다가 밀려서 0.5%로 끝났잖아요. 오늘 장중에 그 윗꼬리를 메워주려는 그 흐름을 좀 보였었던 하루였다.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큰가요? 비트코인이 뭐 7만 달러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ETF를 만들지 않았다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ETF를 만들면서 가치를 뭐 매겨버렸죠. 그래서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기초자산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또 시장의 또 화두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아까 유가 말씀드렸는데요. 국제유가는 뭐 저는 서부 텍사스 중진유를 중심으로 봐요. 브렌트유보나 두바이유보다는. 근데 완전 이탈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죠.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여기만 넘어가지 않으면 79불 때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시장에는 도움이 되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이 안정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도 해석이 되지만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는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2% 밑으로 가기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았다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유가의 흐름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또다시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의 구조가 아닐까,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이날에 11월 달에 확률이 인하 0.25 인하 확률이 92%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가 되는데, 유가의 하락이 그 이유를 또 바꿀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어제 삼성전자 장대양봉 나오면서 4.65%까지 갔고, 종가는 4%가 살짝 깨지면 3.94%로 끝났어요. 근데 어저께 삼성전자의 특징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33거래의 하락, 그러니까 매도를 하던 외국인이 34거래일째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고요. 그 매수한 금액이 한 100억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HBM이죠. 엔비디아가 그 삼성전자 HBM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HBM 인증을 했다,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랙웰을 출시하면서 HBM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쓴다 이러는데요. 저는 여기 음모가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수율이 안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HBM은 뭘로 만드냐면 D램으로 만드는 D램 강자가 어딥니까? 삼성전자입니다. D램을 수직으로 세워서 붙여서 쓰는 게 HBM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HBM은 삼성전자가 만드는 게 독보적이어야지 맞죠. 이렇게 뭐가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끄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거 TSMC와의 모종의 협작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그 조건부 승인을 날 정도까지 시간을 끌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D램 기술이 없다 모를까, D램은 세계 최고 아닙니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삼성전자의 어떤 그 HBM 납품, 물론 그로 인해서 하이닉스는 납품률 줄어들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가장 좋은 것은 AMD에서 AI 가속기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삼성전자 거기 납품하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납품하고, 이렇게 해서 뭐 쌍두마차로 가는 게 좋은데요. 엔비디아에만 납품하면 하이닉스가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하이닉스는 어저께 밀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삼성전자가 여기서 올라온 그 자리가 이격이 굉장히 벌어진 자리였습니다. 이격이 없었거든요. 여기서 이격이 벌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5일선과 20선 이격이 너무 벌어졌고요. 20에서 60선까지 이격이 너무 벌어졌거든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주봉 한번 가보시면 5주선과 20선 이렇게 많이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질 수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반등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오늘도 추세적으로 반등의 시도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저께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4,600원 샀습니다. 기관이 시장을 이끌어주고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기관도 사실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물량을 던져버리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100% 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매도를 받아주는 주체가 개인보다는 기관이 낫다는 거죠. 개인보다 기관이 낫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오늘도 기관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도 어제 매도가 줄어들었는데 매수로 전환한다면 시장의 방향성에 상당한 기회를 주지 않겠냐, 이런 해석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어떤 흐름을 봐야 되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추가로 매수하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